제가 진짜 아기 때부터 막 용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무조건 다 적금으로 넣을 만큼 제가 관리했어요. 아기 때부터. 유태인 집안인가요? 박보미 TV. 박보미 TV.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저 보니까 한 1년 정도 수강을 했더라고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 개를 들었는데 기간으로 치면 저는 1년 정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커리큘럼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한번 과거에 어땠지 하고 봤는데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아, 이거 되게 잘했잖아요. 상도 막 타고 그 술도 받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거 되게 이상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데 분명히 상은 많이 타갔는데 너무 잘해서 타간 건 아니었어요. 퀴즈 맞춰가지고 다 갔죠. 그쵸? 빨라서. 순발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되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 보니까 저 때가 12월 3일이잖아요. 가운데 있는 사진이. 자, 읽어볼게요. 재밌네. 자, 과제 1. 투자를 위해 바꾼 나의 삶의 습관 3가지. 1. 주식에서 할 때 한 번에 사고 수익이 나면 파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래 가져갈 주식을 골라 적립식으로 매수하기. 자산 배분 비율을 지켜서 충동적 매수를 하지 않게 됨. 그러니까 저렇게 자산 배분 비율 지켜서 투자를 계속 꾸준히 적립식으로 하게 되면은 충동적으로 뭔가를 사고 싶은 게 없게 되는 거죠. 다 이제 정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 위에 1번 뭐 이거는 새로운 지식이라 해야 되나? 이것도 나름의 저한테는 지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얻은 거를 제가 깨달음을 느낀 점을 적은 거죠. 하기야 우리가 특정 주식을 만약에 3주씩 매달 산다 이런 것 자체가 보통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럴 수 그냥 이게 완전 컬처 쇼크. 주식을 이렇게 매달 일정하게 산다 라는 개념도 맞아요. 그럴 수 있겠다. 이 수업이 완전 저한테는 문화 충격이었던 게 저 인스타 사진이 왜 있냐면 잠깐 끌어와도 돼요. 자, 인스타 사진 이거 뭐죠? 이 인스타 사진이 왜 있냐면 저 날짜를 봐봐요. 날짜가 22년 10월 9일이잖아요. 10월 9일. 저게 저의 인스타 마지막 업로드 날짜거든요. 저 때 이후로 쓸데없는 소비를 싹 끊은 거예요. 싹은 아니고 거의 끊은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전 옆에 있으면 진짜 돈 안 쓰거든요. 진짜 취미가 없는 무취미 사람이거든요. 취미 있어요. 해외여행을 이렇게 다녔다고요? 퀸스타운인데 뉴질랜드. 대박이죠? 이거 저 때 이후로 변했다. 수업을 듣자마자 인스타 무용지물, 쓸데없는 소비, 필요 없고 투자금으로 모으는 게 답이네. 저는 근데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계속 그냥 잔소리 하듯이 얘기했는데 그게 와닿았나 보네요. 아마 저 시기에 제가 일을 하고는 있었는데 완벽하게 정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던 시기였을 거예요. 그때 딱 들어맞은 거죠. 그런 생각도 해봐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지금도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장이 안 좋으면 2달러짜리 버거를 먹고 장이 좋으면 3달러짜리 버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태도를 투자에 맞게 바꾼다는 것 자체는 진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꾸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장이 좋을 때 그때그때 맞게 나에게 스스로 보상해 주듯이 수익으로 쇼핑하는 수익 소비에 대한 개념을 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13을 아직도 쓰는 거죠. 왜냐면 그때부터 장이 계속 안 좋았으니까. 근데 그때 그 기억나요? 아이폰 13인데 14는 못 살 것 같습니다. 15가 됐을 때도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도 16 정도면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보통 시장 한 3년 기다리면 올라오니까요. 이랬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16 나올 때쯤에 다 올라왔잖아 지금. 그래서 삶의 변화가 그렇게 생겼다라는 게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경제 투자 관련 책 또는 팟캐스트 읽는 습관 갖게 되었다. 점점 아는 단어가 늘어나면서 투자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이것도 약간 삶의 패턴을 바꾼 거네요. 지금 손경제 진짜 열심히 보잖아요. 그쵸? 그 환경코리아 마켓도 봐요? 가끔 봐요. 성경대 들을 거 없을 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 진짜 환경코리아 마켓 그거는 안 들은 날 너무 허전해요. 그걸 매일 듣는 것만으로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약간 쥐고 있는 듯한 느낌 들거든요. 맞아. 근데 가끔씩 바빠가지고 며칠 건너뛰잖아요. 그러면 일단 딱 뉴스 같은 거 딱 봤을 때 약간 언제 이런 일이 있었지? 아, 그랬구나. 저도 못 들은 거는 몰아서라도 들어요. 저거는 진짜 필요해요. 우리가 투자를 공부할 때 관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한테 투자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떤 책 사서 하나씩 1강부터 독파하면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공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런 거랑 비슷하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을 투자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집값에 관심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 똑같이 사는데 누구는 앞에 얼마에 팔렸대, 야 옆에는 재개발 언제 된대, 야 옆동은 뭐 어떻대, 창 있는 쪽은 뭐 더 비싸대, 막 그런 데 관심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분
그분이 나중에 갑자기 역동에 어떤 아파트 나왔는데 너무 싸게 나왔대. 나 안 되겠어. 사야겠어. 막 이렇게 액션 취하잖아요. 그거가 투자거든요. 투자에 대한 관심이라는 건 공부가 아니라 평소에 얼만큼 관심을 가지느냐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렇게 성경제를 듣거나 환경코리아 마켓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레포트를 읽는 습관을 가늘게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약간 하면서 루틴 만들어가지고 스며들게 하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뭐 하기잖아요. 저 당시에 안 했던 거예요. 아, 저 때부터 한 거. 그쵸? 저 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런 거 되게 잘 지키다 그러면 그게 삶의 태도 그러니까 바뀌었었네요. 그렇게? 초반에는 되게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삶의 일부 같은 느낌이죠. 사관님은요? 삶의 일부가 되었나요?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모닝 루틴을 봐요. 괜찮지 진짜? 않아요? 모닝 때 어떻게 하나TV 거? 한국경제. 아, 한경코리아 마켓. 너무 재밌죠. 그런 생각돼요. 이게 너무 주식 방송이 아니어서 약간의 걸쳐 있잖아요. 주식 얘기도 경제. 하는데 경제 얘기가 더 많고 이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절약하는 습관 갖기. 투자금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소비만 하려고 노력함. 아, 이게 그거네. 근데 이 이전에는 그러면 소비를 많이 했어요? 아니, 돈도 되게 잘 모으고 되게 진짜 최적화된 자본주의형 인간인데? 제가 진짜 아기 때부터 막 용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무조건 다 적금으로 넣을 만큼 제가 관리했어요. 아기 때부터. 용돈 주시면 오, 유태인 집안인가요? 아니 그런 교육은 안 받았는데 제가 스스로 그냥 돈을 너무 모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무조건 넣으러 다녔거든요. 은행에. 아기인데도.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건지 그렇게 해와서 그런지 몰라도 은연중에 제가 목돈이 한 켠에 없으면 불안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난 한 푼도 모은 게 없어 라고 했을 때도 저는 있었거든요. 조금이라도. 약간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여기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모으기는 모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쓰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막 선물해 주는 것도 좋아하고 막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래서 소비를 많이 했었어요. 막 엄청 많이는 안 했어도 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거의 끄는 거죠. 대단하다. 근데 진짜 저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부모님이 용돈 막 100원씩 주시는 거 100원 들고 통장 들고 은행까지 멀리 가가지고 이거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엄청 모아지고 한 10만 원 모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내내 모았던 거를. 그 습관이라는 게 어릴 때 부모님께서 그걸 다 지키셨거든요. 아 진짜요? 은행에 정기적으로 계속 가서 100원이나 200원을 계속 입금하는 거를 진짜 오래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돈이 되는 걸 보여줬고 그걸로 중학교 들어갈 때인가 뭐 그럴 때 가방을 내 돈으로 사는 거를 부모님께서 해주셨단 말이죠. 우와, 교육 되게 잘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때 자산이 쌓이는 것에 대한 기쁨, 든든함이라는 것을 교육받았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돈이 조금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투자할 때. 그랬잖아요. 이거 계좌 다 오픈했을 때 오, 되게 많이 모았네? 많이 모았다고 자고. 많은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많이 보잖아요. 많은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은 잘하고 있는 걸 알죠. 그렇죠. 근데 되게 모범 케이스다. 잘 바뀐. 이건 뭐예요? 아 저거는 이제 또 새로운 수업을 들었을 때 또 새로운 마음가짐이라서 비슷한 내용이에요. 읽을까요? 아 진짜? 이거는 인사말인데요. 약간 여러분 안녕 이런 느낌. 안녕. 이런 걸 올렸었어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주식 붐 이후에 올바른 자산 관리에 관심이 생겨서 작년부터 고민스쿨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 중인 1인입니다. 알고 보니 깻님이었군요. 작년에 중급반 수준인지도 모르고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들어서 살짝 헤매긴 했는데 열심히 듣고 과제하고 복습하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어요. 기초가 부족하다고 느껴가지고 기초를 좀 더 탄탄히 하기 위해서 생초보 수업도 따로 듣게 되었습니다. 돈 관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미친듯이 강조하며 추천해 주었고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오, 칭찬을 여기서 했네? 와 진짜 저 여기 들었을 때는 고민스쿨 뭐 어땠어요? 뭐 좋은 거죠 뭐 그랬는데 작년 수업 때 어찌어찌 잘 따라가긴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들은 거라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 이대로 괜찮은 건가? 어느 시점에서 바꿔야 한다 그랬는데 뭐였더라?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초를 다진 상태에서 지금 중급반 강의를 재수강하면서 8개월간의 자산 배분 투자를 보완하고 스스로 판단이 가능한 수준까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 좀 몰랐어요. 그러면 중급반을 먼저 듣고 초급반을 듣고 다시 중급반 들은 거예요? 그쵸. 아, 그래서 고였구나. 계속 그래서 뭔가를 들을 거구나. 잘했어요. 근데 저라는 사람한테는 이런 게 맞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몰랐네. 아, 이게 중급반, 초급반, 다시 중급반 했다는 거 몰랐어요. 꽤나 진심이었죠? 의외예요? 전혀 티를 안 내가지고 그냥 그런 거 있죠. 원래 검소했던 원래 모으기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어느새 와가지고 아니에요. 저기 뭐 어디 또 보면은 터닝 포인트였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근데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 투보의 취지에 맞는. 아 그래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자산 배분 투자라는 거 또는 가치 투자라는 거 제가 두 가지를 주로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두 개 중에 본인에게 맞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두 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른 채로 그냥 단순히 지금도 뭔가 테마를 타는 것들을 계속 쫓아 사다 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주식을 포기하게 되죠. 결국 미국 주식밖에 답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 말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과제를 하면서 막 책 읽기 많이 시켰잖아요. 책 읽기, 영상 보기 뭐 이런 거 시켰을 때 투자 일기도 과제로 나왔던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거를 하면서 제가 또 열심히 또 썼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다시 읽는데 나 되게 깨달은 게 많았구나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게 쌓여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겠죠. 오, 훌륭합니다. 여기 보면 앙드레 코스트라네 선생님께서 투자에서 어느 수익이라는 고통의 결과이다. 그 제가 그랬잖아요. 즐거우면 돈 못 버는 거라고. 뭔가 주식 투자하는데 즐겁다? 이러면 약간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물려서 신경 쓰이고 답답하고 뭔가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게 더 일반적인 거거든요. 게다가 월가 이용해서 좋은 주식이라도 나쁜 시점에 나쁜 가격으로 매수하면 커다란 손실을 본다. 딱 저죠? 이렇게 오랫동안, 와, 진짜 1년 동안 수고를 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후에 10개월 동안 자산 배분을 해본 것의 결과 멤버 되게 잘했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볼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여기다 봤을 때 채권 되게 많이 샀고, 왜냐면 적립식 매수니까 매번 다르잖아요. 그렇죠. 채권은 그렇게 됩니다. 매달 좀 다른 걸 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채권 되게 많이 샀고, 밑에 보면 금, 달러, 그리고 배당주 많이 샀네요. 배당주도 저 당시에 뭘 사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진짜 저 완전 금융의 문맹이었어가지고 판단이 그렇게 바로바로 서진 않아서 아마 한 개 사라고 한 거를 한 두세 개 이렇게 샀을 거예요. 그래도 뭐 아리랑 고배당 이런 거 샀겠죠. 그쵸. 그리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등등, 그리고 현금 흐름 들어온 것들, 그리고 자산의 증감. 이빨 빠진 건 뭐죠? 저게 뭐냐면 10월부터 수업을 들었잖아요. 이제 10, 11, 12를 듣고 나서 두 달은 열심히 했죠. 수업을 듣고 나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수업이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조금 사람이 또 나태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을 투자를 쉬었어요. 이빨 빠져 있네. 이거 웃긴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달을 쉬었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라는 걸 깨달은 상태니까 해야 된다는 걸 다시 각성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아마 그 시작하고 나서 뭐 수업이 열렸을 거예요. 그때 이제 수업을 들으니까 계속 이어서 하는 거죠. 마지막 두 번이 쭉 올라갔네요. 이거는 돈을 많이 넣은 거예요? 그 달에 수익이 많이 난 거예요? 수익이 엄청 많이 나온 거. 이때? 저게 그거예요. 되게 잘 걸려가지고 수익 많이 본 거. 보면은 일정해요. 들어간 돈은. 자산 배분에는 165만 원, 연금에는 5만 원. 5만 원? 아니 연금에 꾸준히 넣으라길래 있네요. 그래 네. 5만 원이라도 넣자. 잘했어요. 이거 할 말 있어요. 결과를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올리고 부족한 부분이 뭐지라고 그때 막 썼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보완이 된 것 같고 이거는 부족한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안 해주더라고요. 피드백을. 해줄 줄 알았는데. 제가? 스스로 느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제가 그냥 한번 결론을 지어본 거예요. 결론 짓고 부족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적고 막 이런 걸 거예요. 막. 스스로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느낀 점 적어주신 거 읽어볼게요. 야, 채권, 금, 외화, 구분이 되게 잘 돼 있네. 바로 앞에 율리니아님처럼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마 이런 메모 취향이 다 있으신가 봐요. 저랑 비슷하잖아요, 다. 채권, 개별 채권 매수는 초반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거의 어려움이 없다. 하기 한두 번만 어렵지 그 다음부터 기계적으로 했대죠. 장기 국채는 금리 관련해서는 헷갈리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헷갈리는 분들 많죠. 처음에는 금리랑 이거 반대로 왜 움직이는 거지? 이번 수업 때 궁금한 점이 다 해소가 되었다. 근데 이번엔 장기 국채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솔 국고채 10년짜리는 매수하기가 애매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 저 때는 제가 30년짜리는 거의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맞아. 왜냐면 아직 강간무소식이다 이랬죠. 지금은 제가 30년짜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말해도 남지가 않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는 30년짜리 사도 되죠. 금리 움직이는 거 봐요. 저 금 얘기 되게 의미 있다. 그래요? 읽어봐요. 금 100g 될 때까지 모아보자는 생각으로 많이 올랐을 때도 사다 보니 현재 거의 금 가격이? 이때는? 7만 원대였는데. 그때 왔다 갔다 했나 보네요. 금을 계속 사 모으고 있는데 금 평단이 거의 제자리라는 사람을 진짜 오랜만에 봤네요. 갖고 있죠, 금. 갖고 있어요. 지금 수익률 되게 많이 올랐겠네요. 그쵸. 근데 얼마 안 샀으니까. 자, 외화. 원래 달러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200원 초반까지 안 내려오길래 이때는 1200원을 노릴 수 있는 상태였군요. 엔화를 담았다. 엔화는 진짜 지금까지 빠지고 있는데 엔화가 진짜 경제 위기가 닥치면 끊임을 발휘한다고 하니까 대비책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금리가 너무 낮아서 조금의 이익도 못 얻는 건 아쉽지만 엔화는 지금도 빠지고 있거든요.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실 경제학자 분들도 못 맞출 텐데 엔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이 투자를 다양하게 하는 사람들은 환율에 대해서는 맞추기 더 어렵잖아요.
그 지금 상황도 되게 예전에 힘을 발휘하던 그 상황과 되게 달라가지고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달러의 위상도 그때랑 많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나고 보면 그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는 지나고 나면 아 그때 이후로 바뀐 거였구나. 결국 알 수가 없습니다. 맞출 수 없어요. 매크로 쪽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응의 영역이죠. 대응의 영역. 예를 들어 지금 금 10만 원 넘잖아요. 그럼 누군가 금값 떨어지면 살까요? 그거 답변 어떻게 해요? 금값이 떨어질지 오를지 그런 거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든지 오르든지 매달 1g씩 사든지 매달 1g 사든지 공식을 정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가격과 상관없이 해야 될 명확한 루틴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배당주. 예전에 대학 수업 때 과제했던 곳이 미국의 통신사여서 반가운 마음에 버라이즌을 사는데 통신사 전망을 잘 모르겠어서 코카콜라로 갈아타려고 한다. 결국 뭐 샀어요? 둘 다 갖고 있었더라고요. 둘 다. 버라이즌은 많이 빠지고. 맞아요. 그래서 버라이즌 많이 떨어졌을 때 버라이즌을 물 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수업을 들었을 때니까. 물을 많이 탔었던데요. 그 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했는데. 볼까요? 버라이즌이 최근 한 3년 켜보면 될까요? 저기 2023년 여기쯤이니까 거의 똔똔이네요. 배당 받는 것만 의미가 있었고, 통신사 주식들은 근데 이게 가까이서 보면 또 클 수 있어요. 1년을 보면 이게 낮은 거는 거의 뭐 30불 조금 이상, 그리고 높은 거는 40불이 넘잖아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3년 정도로 봤을 때 이게 막 옳은 그림은 아니다. 회복하는 정도의 그림이었고, 코카콜라는 그에 반해 어떻게 됐을까요? 3년? 얘는 왜 이렇게 움직여요 또? 어쨌든 이 고배당주들이 그동안 보여준 움직임은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지만 지금 열어보니 둘 다 큰 뭐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해외 배당주 투자 금액이 크지 않아가지고 슈드랑 매달 같이 모아가지 못해서 좀 아쉽다. 슈드에 대한 아쉬움을 또 보여주셨어요. 슈드는 너무 매력적이죠. 진짜 오래 담으면 슈드만한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기를 들었을 때 슈드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미래가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내가 견뎌야 할 고통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버티면 이 결과물이 나와. 그러면서 매력적이긴 한데, 슈드 한번 쳐볼까요? 슈드 1년. 오, 비슷하다. 1년. 괜찮네. 3년 비슷하네요. 배당주나 슈드나 최근에는 다 비슷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그때 적어두셨던 거를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었네요. 되게 잘 적어놨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메모 이렇게 이거 잘하네요. 하려고 적어놨나? 그러면 지금 하는 것도 메모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 지금 하는 거 메모해야지. 나중에 자랑해야죠. 너무 바빴어. 성공 사례로 발표해야죠. 아, 오늘부터 적을게요. 성공 사례로 해줘야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리츠. 국내 리츠의 흐름을 알 수가 없어서 건물을 분산해놨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다. 이때 리츠는 비쌀 때인가? 아니요. 빠져 있었나요 이미?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아마 빠지는 중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 바로 앞에 율리니아님은 빠지는 중간에 계속 물 타가지고 힘들었는데 그 후에 시작된 거니까 거의 그런 셈이죠. 그때부터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자, 국내 주식 21년도 하반기에 산 거는 싹 다 마이너스였는데 가져갈 것만 조금씩 물 타면서 포트에 넣었다. 수업을 듣고 나서 인생 주식 발굴해내는 게 너무 어려워서 주식은 대기업, ETF 위주로 담았다. 2차 전지가 조정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모아가야지 하고 샀는데 최근에 갑자기 급등하고 다시 난리를 쳐서 이래 되는지 모르겠다만 잠시 관망하는 중이다. 포스코 기업을 좋게 생각해가지고 에이스 2차 전지 친환경으로 옮길까 싶기도 했는데 급등주는 무서워서 참 애매하다. 일단 개별 기업 분석하면서 후보가 많아지면 인생 주식으로 비중을 높여야지. 되게 혼란스러운데요? 뭔가 분열됐는데요 지금? 뭘 사고 싶은 거죠? 저거 아마 샀다가 타이밍이 또 좋았는지 조금 수익 보고 아마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은 안 맞았던 거죠. 저런 급등주가. 급등을 해버려서 급등을 해버렸다기보다는 쟤한테는 관심이 없어진 거죠. 쟤를 오래 적립해서 모아갈 애는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한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해외 주식도 혼란스러워. 해외 주식 볼까요? 버핏 책을 읽고 난 후에 버크셔보다 경영을 더 잘하는 기업이 있을까 싶어서 비싸지만 샀다. 책을 읽고 주식을 바로 샀군요. 애플은 내가 갤럭시로 돌아가지 않을 아이폰 유저라 샀다. 어때요? 너무 본능적으로 주식을 사는 거 아니에요? 비중 어차피 작은데 뭐. 해외 애플 유저들, 나랑 내 친구들, 고3 사촌동생 친구들 반응만 봐도 아이폰의 브랜드 파워는 막강한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든든하다. 이렇게 사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생각하는 전망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해외 주식 투자할 때는 이것만 보고 사도 되지 않나요? 애플 사는데 더 많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지금 AI가 중요하잖아요. 애플을 바라볼 때도 AI가 중요한데 애플의 AI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비교하고 제미나이랑 비교하고 챗GPT랑 비교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비교하고 하는 게 당연히 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하면 좋은 거는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면 좋은 거랑 안 하면 큰일 나는 거랑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하면 큰일 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애플의 AI 기술에 대해서 모른다고 주식을 사면 안 되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야, 애플 사는데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사면 어떻게 AI에 대해서 공부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삼성전자도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월급 받고 몇 주씩 그냥 사도 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기업.
그 기업이 변해가는 과정 자체가 기업의 힘이기 때문에 세상이 변해가는 걸 맞추는 것보다는 어떻게 변해도 얘네들은 적응해서 돈을 벌 것 같다라는 그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 최근에 AI 잘 못한다고 주식 좀 빠진다 이럴 때 전혀 신경 쓰지 말랬잖아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빅테크는 그렇게 의심하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비책을 읽고 마케팅 당해가지고 벚굿이가 주식을 샀다. 그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애플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장 저만 봐도 저 1년짜리 가계부도 적잖아요. 애플에 갖다 준 돈 보면 사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과제 제출로 내 가지고 제가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 가격 그대로. 저 8월 달 가격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라서 10개월인데 그러고 이제 2개월 더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1년 동안 자산 배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의미가 있었다고 느끼는 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가다가 여기 많이 올랐다 여기서 살짝 꺾였네. 왜냐면 많이 오르는 게 컸던 거지 그 이후에는 오르내리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저는 의미가 있었던 게 투자로도 돈을 모을 수 있다. 그거 진짜 의미 있다. 진짜 의미 있다고. 그러니까 이 멘트를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투자를 안 하는 친구들한테. 저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잖아요. 얼마 모으고 투자 시작해야 되나요? 제가 꼭 모으고 투자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한켠에 목돈이 있어서 거기서 뽑아가지고 투자를 하긴 했어요. 왜냐면 제 상황에서 165면 크잖아요. 진짜 큰 거죠. 그쵸.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목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뽑아서 연습을 해본 거였어요. 근데 그 연습을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괜찮네가 된 거죠. 2023년 9월쯤에 어떤 일이 있었죠? 왜 이렇게 안 좋았을까? 근데 원래 저 하반기에는 원래 안 좋다면서요. 그런 경우가 많았죠. 2023년이면 9, 10, 11 다 안 좋다가 12월 달에만 바짝 올라간 날이구나. 이때 확 올라가겠군요. 그래요. 예측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저때 미국 망한다고 했을 때잖아요. 아, 그래요? 미국 망한다. 부채 한도 협상 안 된다고 막 그럴 때네요. 되게 의미 있는 그래프지 않아요? 네. 의미 있습니다. 왜냐 봐봐요. 여기가 꺾이는 게 이게 꺾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유난히 높은 거니까 나의 자산이 계속 우상향 되어가는 그 그림이 중요한 거죠. 이 뒤에는 다시 또 올라가는 그림이 있을 거고 어쨌든 내가 돈을 부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투자라는 게 부스트가 붙어가지고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게 됐을 때는 이제 목돈이 목돈화 되어가면서 얘가 차곡차곡 불어나는 내가 부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지가 저절로 불어나는 그 느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그림이거든요. 맞아요. 저 6월부터 8월까지가 어떤 종목이 되게 급등을 해가지고 저렇게 훅 오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운이 좋아서 저런 거지만 투자를 길게 저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올 거 아니에요.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현상이죠. 경험을 토대로 얘기해 주니까 되게 와닿네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이런 거를 뭔가 느낀 게 좀 더 과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기도 해요. 그냥 당연한. 근데 그런 당시의 경험이나 기억을 좀 떠올리게 해주네요. 자, 느낀 점. 이것도 혹시 카페에 남겼던 글이에요? 그쵸. 읽어볼게요. 뭣도 모르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이건 아니다 싶은데 고민스쿨을 만나? 너무 오늘 영상이 너무 고민스쿨 공부 같아가지고 아닌데. 아, 그쵸. 아, 근데 이게 저한테는 이런 과정이 맞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도 이런 과정이 맞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이제 컨텐츠로 좀 많이 풀어봅시다. 이런 거를. 자, 정신 차릴 수 있었다. 지금 오, 이렇게 적어놨군요. 되게 깨님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고민님으로부터 배운 자산 배분 투자 수업은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다. 어때요? 어때요, 느낌이? 오, 놀랍네요, 진짜.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본격적인 자산 배분 투자는 작년 11월부터 했지만 한 달 빼먹어가지고 10개월간의 자산 배분 투자에 대한 기록이다. 복리의 마법을 기대하기는 아직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투자를 하면서 시장이 어떻든 간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던 점이 너무 좋았다. 그렇죠. 결국에 이게 목표죠. 이렇게 하는 이유죠. 자산 배분 투자를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야, 그건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야 라는 진짜 그게 가장 많은 그 피드백이거든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야. 지금 돈도 없는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할 것인가?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좀 줄이고 투자금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투자금을 늘리려면 목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열심히 모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기간을 쫙 늘리고 왜냐? 기간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풍족하게 있는 자원이에요. 월급의 차이라는 것은 두세 배가 날 수도 있지만 기간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통적인 자원이잖아요.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투자금을 극대화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투자금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저기 보면 그림은 잘 올라가네요, 다시. 그러니까 투자 자산이 바뀐 거지. 적립은 매달 하고 있으니까 그래프는 계속 올라간다. 그래요.
이것도 나중에 봐서 구독자 사연 몇 번 해보다가 갑자기 또 짠 하고 해봅시다. 어땠나요? 깨님 평소 때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되게 영상에서처럼 무심한 척. 무심한 척? 투자 좋죠 뭐. 이거 너무 좋아요. 하면 좋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싶어요. 뭐 자산 배분해라고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느끼는 것도 많았고 약간 오버하는 것 같은데. 좀 오버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자산 배분 투자라는 게 개인이 할 수 있는 툴이라는 거나 이런 거는 사실 없었잖아요. 제가 억지로 만든 것들이어가지고 이게 허술하기도 하고 이론적 근거도 부족하기도 하고 뭐 백테스팅 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기도 하고 되게 허술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확실하게 틀리는 것보다는 대충 맞는 게 낫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노후가 슬퍼질 것인가 탄탄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탄탄해질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재밌게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열심히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깨님처럼 주식 투자만으로 답을 못 찾으시거나 혼란스러우시거나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자산 배분 언제든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비슷하더라도 또 소개를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아래 당투보 신청 링크를 통해 가지고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컨텐츠의 확장과 이 흥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 진짜 한마디로 투자합시다. 투자합시다. 그거 말고 두 마디. 일단은 어차피 모두가 돈을 모아는 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아가는 방법 중에 예적금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본인의 성향이 보수적이라면 보수적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든 있으니까 예적금만 하더라도 투자로 넘어오는 거 충분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그런 생생한 기록들을 다시 보면서 느끼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당투보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구독자의 사연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박보미 TV. 박보미 TV.